예, 안녕하십니까.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. 오늘은 꼭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싶어서 촬영을 하는데, 민법 입문에 되어 있으니까,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시라, 본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닙니다.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을 하는데, 처음 하는 사람들도 볼 수는 있죠. 네, 어쨌든, 양창수님 이야기는 한 번씩 들었을 거고, 법학하는 사람이 이분을 모르는 법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겠죠. 대법관 지내셨고, 서울대 교수님도 했고, 네, 이 이야기를 뭐 많은 것보다는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걸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데, 처음 공부하실 때 법과 관련되는 걸 처음 할 때 어려운 걸 가지고 시작하면 아예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. 요즘은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보는 책이 잘 없는데 이 책 그냥 민법이 이런 건갑다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는데,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보면은 좀 민법을 느끼지 않을까. 그러고 이제 그 이 책을 안 보고도 시험 합격할 수 있죠. 시험하고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니니까. 물론 이제 보면은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한데, 합격을 하고 업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읽기를 바랍니다. 이 책이 초판 나왔을 때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여러 곳에 소개를 하니까 무슨 입문서를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데, 내가 볼 때는 이거 어찌 보면 결론서입니다. 엑기스만 뽑아놓은 결론서. 그래서 이 서문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, 내가 이야기하면은 헛소리인갑다 하는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니까 그 법서를 보기 전에 법전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요 2번 보시면 대부분의 법학 교과서에서도 그러하지만은 이 책에서도 뒤에 나올 것이나 앞에 이미 나온 것들을 참조하라는 지시가 많이 등장한다. 이 지시는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.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.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어디 참조하라 이러면 그게 그런 내용이 있지 이해할 수 있지만,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 참조하는 것까지 보기는 쉽지 않죠. 그 다음에 3번, 앞으로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낯선 용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. 이 책뿐만 아니고 민법 공부하는 게 그렇죠. 이와 같이 새로운 용어가 빈번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애초에 법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좋다. 이 말 확 와닿아야 됩니다.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안 보고 영어 공부를 하겠다. 법 공부를 하면서 법률 용어 익히는 게 귀찮다 그러면 법 공부 말아야지 뭐. 그래서 옛날에 민법은 소련 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, 그때는 이제 소련하고 교역하기 전에, 소련하고 교역되고 난 뒤에는 민법은 외계어다 이런 말도 표현합니다. 영어 공부해라 이러면 이제 영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는데, 뭐 처음 딱 공부할 때 영어 공부 이라면 영어는 어려운 건 줄 아는데 민법은 어려운 건 줄 몰라. 사람들이 참 희한하지. 왜냐면은 읽을 줄 아는 말을 써놨으니까. 읽을 줄 아는 말을 써난 거지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죠. 이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데. 그래서 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민법이 어려워요 그런 말씀을 해놨던데, 어려우니까 공부하지. 민법이 만약에 쉬운 것 같으면은 자격사가 필요 없죠. 변호사 법무사 뭐하는데 필요해 그 쉬운 걸. 어려우니까 이런 자격사가 필요한 거죠.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장 써가지고 나중에 패소하고 나서 와가지고 판사가 내 마음도 모르고, 판사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는데. 판사님이 신비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법률 용어로 제대로 써야 되는 거지.
자기 말로 쓰나면은 판사님 그거 모릅니다. 뭐 내도 법대 다닐 때 민사 재판을 그 방청하러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는 타이타닉이라면 그때 타이탄인가? 타이탄 이라면 트럭 타이탄이라면 뭐 대충 2.5톤인가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. 근데 판사님은 저 법공만 하셨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. 타이탄이 뭔데? 이래 물어보니까 계속 거기서 변론하는 사람이 막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. 판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. 그 사람들은 판사가 내가 그것도 모르냐? 그래 말하면 안 되죠. 판사님은 법률 전문가이지. 물론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찾아보시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같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인터넷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게 구구 사전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뭐 다른 세상에서 그쪽 뭐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전문 용어라고 하기엔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럭 상표라 해야 되나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죠. 그걸 판사님이 그걸 다 아는 거 아닌데. 그러니까 간혹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말로 막 자기 뭐 말 막 하는데 자기 말을 판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술해 줘야죠. 자기가 재판을 받는데 판사님이 그걸 다 알아서 해줘야 된다? 그건 좀 그래서 자기 법 공부는 내가 생각할 때 내 머리를 법 교과서에 맞추는 겁니다. 이제 뭐 대가가 이 양창수 교수님처럼 대가가 됐으면은 야 자기 뭐 설을 풀고 이런 말씀을 하셔도 먹히겠죠. 내가 저 말하면은 다들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겠죠. 근데도 저 말은 이분 초판 책 나오기 전부터 저 말을 썼어. 근데 아무도 내 말을 비중 안 갖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모든 전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법에서도 고유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. 그 용어는 말하자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교심 보호와 같은 것으로서 수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기호 논리학에서 쓰이는 숫자나 각종의 부호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. 이것은 모름지기, 애써 의미를 이해하고 익혀서 몸에 배게 할 일이다. 이제 애써 의미를 이해하고 익혀서 내는 이제 숙지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암기해라 이래 해도 되겠죠. 근데 그냥 암기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. 물론 우리나라의 그 범언어에 관하여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이 도대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이는 법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. 공부 그만두라는 것이 뭐. 자기를 맞추는 거라 했습니다. 뜯어고치고 싶으면은 본인이 뭐 국회에 가서 뭐 고치든지 학자가 돼서 고치든지 뭐 판사가 돼서 뭐 용어를 한번 고쳐보시든지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본인이 거기에 맞춰야지. 그 옷을 입기로 했는데 옷을 뜯어 고쳐야 되나? 그거는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거고. 이상을 읽어보아도 알겠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법을 공부하는 데는 한자를 알 필요가 있다. 근데 이제 전부 다 뭐 한글 전용해가지고 한자로 표기 안 하고 그냥 한글로 다 쓰고 있죠. 근데 거기에 한글로 표기한 것이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이나 형법, 기타 주요한 법률이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.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한자를 알아야 둘 필요가 있는 법률 용어에는 한자를 병기하여 보이기로 하여서나 최소한에 그친다. 뭐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특히 이제 뭐 변호사 합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
법무사 합격하고 난 뒤에 업무를 보기 전에 민법 전체의 연결, 물론 합격할 정도가 되면은 연결 고리를 파악을 하고 합격하는 게 정상인데 안 그런 사람들도 시험이니까 합격을 하더라고.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이 양창수 선생님의 표현을 빌려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